오늘은 사실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 예, 이게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한테는. 그 생소한 질병 이름인데 네. 요즘 너무 많이 들어보고 빈번해지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 그 말뜻 그대로 네. 영어로는 autoimmune disease라 그러는데 네네. 그 스스로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난 질환이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꽃가루 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 항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적으로 여기고 그걸 물리쳐서 싸워서 이기고 그걸 배출시키는 게 면역 체계인데 그러니까요. 그 나쁜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내 몸 자체를 적으로 여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공격하는 네네. 거예요. 스스로 자기 면역 체계가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질환을 그러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대표적인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신 게 네.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있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염증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만성 염증을 다른 말로 자가 면역 질환의 주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아직 찾아내질 왜 못하고 그러는지를. 그래서 그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면 면역이 너무 예민하게 과하게 반응을 하니까 네네.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을 처방을 하고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생제 계통약을 치료를 하는데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쵸. 완치라는 오랫동안 게 안 되는. 네, 거의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자연 치료 입장에서는 네. 그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그래요? 혹시 얘기를 들어보시고 네네. 도움이 되신다면 같이 양 한 방이 같이 협조를 해서 네네. 치료하면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나이 드시면서 내 면역 체계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만큼은 이제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시니까. 너무 고생.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인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네네. 금방 뭐 류마티스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루퍼스 네.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네네.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그래서 게 이 안에 들어가요? 내 면역 체계가 어디를 적으로 공격하느냐 문제인데 네네. 사실은 전신이에요. 지금 만성 통증, 전신 통증이 주증상인 게 이제 루퍼스고요. 주로 예. 관절 통증을 일으키죠. 네. 그런데 그게 통증이 심해서 수면까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잠도 못 자게 하니까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천성 당뇨병이라고 하는 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예,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그런 당뇨병도 사실 면역 체계의 문란으로 보거든요. 이건 유전적인 게 네네. 아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잘못 인식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예, 뭐 조상들로부터 그 유전자 체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막, 코점막, 생식기 점막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베체트병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 갑상선을 공격하는 그 하시모토 갑상선 질환도 그건 들어봤어요. 있고, 예. 네, 그런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곳곳에서 다 일어나는 사실은 만성 염증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네네. 이런 게 있어요. 그 모낭, 그 원형 탈모증도 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진짜로요? 모낭을 공격한대요. 네. 그리고 백반증. 네, 네. 얼굴 이렇게 네. 몸에 이렇게 그건 혈소판을 예.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그리고 이런 안구건조증 같은 예. 그런 거 있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요즘에 안구건조증은 너무 흔하게 생겨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이제 증상들에 네네. 따른 뭐 질환이라는 네.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크론병이라는 게 네, 처음 크론병이 그건 뭐예요? 요즘 많이 들은 게 궤양성 대장염이거든요. 만성 설사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시도 때도 먹었는데, 네, 계속 설사성 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염증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되면 네. 자가면역으로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심할 수도 있고 네. 약간 경증일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네. 회복이 되거나 이제 완치가 되면 자가면역 질환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무슨 문제냐면 뇌에서 계속 지속되는 상태, 염증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는 순간 자가면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성이 되면 만성이 그렇게 되는 되면. 거예요. 네네. 만성이라는 거는 뇌가 받아들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그렇죠. 정상으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알러지나 네네네. 두드러기 같은 네. 이것도 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사실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종류가 어디 딱 어느 있나 곳에서 보네요.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뇌가 일단 이 잘못된 상태 자체를 정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역전시키는 착각하고 있는 거를 오해라고 인식을 하고 네네.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내는 게 사실 목표인데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그거를 이제 막아보자는 얘기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양의학 쪽에서는 네. 이게 그 면역 세포의 T세포의 문란으로까지는 알아낸 게 있긴 한데 예, 그럼 예. 왜 그렇게 문란해졌냐는 거죠. 네, 네, 여기에 네. 대한 근본 원인을 몰라서 저희 그 자연치료 입장에서는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꽃가루나 네네. 뭐 하다못해 뭐 이물질 공유물질들도 될 수 있는데 네. 우리 쪽에서는 거기다가 더 어디셔널리 그 풍열 습조한 그러면 풍은 이제 바람 너무 바람, 심한 예, 바람 예. 그다음에 열은 뜨거운 뜨거운 열 거, 예. 습은 습기, 습기죠 예. 그다음 조는 건조한 거 그다음에 한은 차가울 차가운 한이요 거. 찬 거 예. 네, 이게 주 원인인데 그 중에 풍습한 그러니까 찬 습기 네네. 거기다 이제 풍까지 들어가 찬 있으면 바람까지, 그 예. 풍이 있어야 돌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찬물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네네. 찬물이 어딘가 몸에 생긴 거예요. 찬물은 돌아다니지 않고 어딘가 고여 고여 있죠. 있는 거예요. 고인물은 네. 썩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썩으면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그 찬 습기를 없애려고 열을 낼 거라고요. 네네. 그 열을 그냥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내면 되는데 내 체온보다 높은 상태의 열을 내면서 네. 오랫동안 그거를 지속하게 되면 염증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계속 네. 몸에서 열이 나면 힘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쵸, 그거를 예. 염증으로 여긴다면 몸에 있는 그 대표적인 면역 체계에 활동을 하는 친구가 백혈구인데 네네네. 백혈구가 가서 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네네. 그걸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퍼스가라는 게 진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그냥 만들어지면 또 가서 또 공격하고. 네, 또 공격하고 이게 계속되니까 뇌에서는 이게 그냥 일상이구나 네네네.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네네. 만성 염증으로 가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이 몸이 차졌다. 그러니까 네네. 몸에 습이 생겼다. 네. 라는 게 그러니까 물이 찼다고 하니까 웅덩이에 물 이렇게 찬 것처럼 네네네. 몸이 연상이 되는데 네. 몸에 차졌다 습이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네, 그 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어요. 예. 습은 일단 습이 생기는 가장 큰 공장이 네. 위장이에요. 위장. 예, 음식을 먹고 우리가 밥을 이렇게 요리할 때 계속 그 열을 가해서 요리하다 보면 계속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하게 되면 거기 죽처럼 돼서 네네네. 물처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증기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될 때는 그게 습으로 전환이 돼요. 너무 다시 물 많이 말씀드리면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네. 늘어난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돼서 위산이 주로 염산이기 때문에 그 센 산이니까 음식하고 섞어서 이게 녹아야 되는데 네. 미음처럼 만드는데 30분 동안만 그 일을 하도록 사실은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근데 30분 이상 걸리게 되면 오버워킹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게 부산물이 가스랑 습이에요. 네네. 거기서 제일 많이 생겨요, 습이. 그래서 습이 생긴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혀를 내밀면 그 습이 발부터 차 올라와서 혀까지 차 있는 사람은 혀가 부어서 이빨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 양쪽 혀 가 쪽에 네네. 이빨 자국이 있는 분들은 습이 100% 있다고 저 보시면 돼요. 가끔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많이 드셔서 생기는 건 거죠. 네,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잘 안 씻고 먹은 거, 그다음에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걸 데운 다음에 소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죠. 늘 말씀드리는 찬물, 밀가루, 찬 거. 회, 예, 냉면, 예. 아이스크림, 소다, 녹차, 우유 이런 그런 거. 걸 많이 먹으면 네네. 그리고 뭐 식사하실 때 뭐 네네. 음료수나 물을 많이 계속 먹어서 많이, 위산을 중화시켰던 거.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지죠. 완전 생활 습관에 네. 의해서 생기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혀를 보면은 제일 쉽게 알 수 있고 네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붓거나 네. 얼굴이 붓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가 습기가 있으니까 있는 붓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맞아요. 있을 때 자는 동안에는 뭐 뒤척이지만 네네. 낮에보다는 활동이 약하니까 안 움직이고 있을 때는 찬물은 흐르지 않고 어딘가 고여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부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틀리고. 중간에 자다가 이렇게 뭐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중간에 이렇게 물 마시고 그러는 거 안 좋겠네요, 그러면. 중간에 물 정도는 반잔 정도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도 정상적인 물은 필요한데 네. 내 몸에 있는 쓸데없는 물하고 같은 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정상 물을 하루에 빈속에 네. 8컵 정도를 드시고 식사 중에만 아니면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네.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것들은 좋은 건데 네네네. 내 몸에 습이 있다고 물을 오히려 안 마시면 오히려 물 대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네네. 차가운 거. 네. 그러면 그 물이 따뜻하면 어딘가 흐를 텐데 차갑다는 얘기는 내가 찬 음식을 계속 먹거나 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받잖아요. 그쵸. 열은 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네. 뇌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이 횡격막 밑에는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 장기가 차가워져. 네네네. 그 위가 차가우니까 더 느리게 아랫배 움직여. 차고 이러신 분들이 네, 손발 생기면 차고 배 찬 분들. 맞아요. 그분들에다가 붓는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찬데 뭐 붓거나 이빨 자국이 있다 혀에 네네네. 그런 분들은 류마티스나 자가면역 질환의 후보자가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네, 그래서 네. 그 양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네네네. 지금 뭐 차가운 걸 데우거나 해주는 치료는 없거든요. 야. 그다음에 습을 없애는 치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차면은 뭐 주사 넣어서 빼기도 하지만 네. 그다음에 이뇨제를 넣어서 강제로 이뇨시키면서 수분을 빼기도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일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하게 됐으니까 면역 억제제를 억제제. 주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땐 전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외부에서 다른 또 이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네네.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물리칠 저항력이 떨어지죠. 또 다른 이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앞에서 저희가 류마티스 이런 관절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알러지나 비염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에 포함이 되냐고 네,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만성 염증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게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고 계속 된다면 반복된다 그러면 자가 면역으로 가야 돼요. 보니까 미국에 약 2,350만 명이 넘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있는데 요즘엔 특히 더 많아진 더 것 많아졌을 같아요. 것 같아요. 예. 75%가 여성이에요. 네, 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습이 많아서 네,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지금까지 통계를 내면 네. 4배 정도 더 발병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몸이 일단 남성분보단 남성의 양체질하고 여성의 음체질이기 때문에 찬 체질이어서 더 조금 더 차요. 남자들이 더 열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더 여자분들이 민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생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피가 네네. 모자랄 경우가 있죠. 생리 후에 이제 모자른 경우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왜냐하면 피가 충분해야 몸이 따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그 혀 옆으로 네네. 이제 아까 이 자국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백태 같은 게 끼어 있다고 하세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게 뭔가 습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어떤 네네.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든 발전할 수도 있는 네. 건가요? 혀에는 약간 경미한 하얀 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 하나도 예. 없으면 오히려 그 몸의 수분, 네. 리퀴드에 관련된 거, 피, 림프액,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로 나오고요. 네네. 약간 얇게 깔려 있는 게 정상이고, 네. 그런데 그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그 습이 쌓여서 담으로 간 거예요. 끈적끈적하게까지 간 거예요. 네네. 그거는 오히려 더 오래된 케이스예요. 우리 흔히 왜 혀 긁게 쓰잖아요. 네. 일부러 백태나 네, 흰 예, 예, 그걸 예. 긁어내려고 네. 그런 네네네. 거예요? 아니요, 백태는 그 청소를 해도
다시 생기는 다시 거니까. 예. 생기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는 건강 상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장기 상태를 표현하거든요. 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두꺼운 태도 나중에 좀 긁어서 얇아졌더라도 또 다시 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네요. 일단 뭐 자가 면역 질환을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해주시지만 뭐 종류가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뭐 그 중에서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어떤 것이든 만성이 되면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는 거니까 네네. 만성이 되기 전에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근데 체질 개선? 개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또 하나 원인을 또 예. 알려드리면 네네. 몸이 차가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감기를 걸렸을 때 감기가 영어로 콜드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외부에서 아까 풍열, 습조 한해서 차가운 거. 찬 기운이 들어온 차가운 거야. 군이 들어와서 내 몸을 차갑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네. 찬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면을 6시간 이내를 주무시게 되면 피곤할 때 우리 몸은 열을 내거든요. 예. 그 열을 낼 때 마찬가지. 이 심장하고 간 위로만 열을 내고 밑에는 차가워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감기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내가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아서. 열을 내는 그 파워가 약해서. 네네. 그러면 그때가 감기도 피곤할 때 또는 스트레스 많을 때 걸리니까. 잘 걸리죠. 감기가 걸리면 감기를 내 몸에서는 콜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려고 열을 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열을 감기의 주증상인 줄 알고 끌려고 차가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약을 먹으면서 네, 해열제 오히려 같은 거. 네, 감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열을 꺼버리는 케이스예요. 네.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콜드의 감기 기운은 더 기승을 부려서 네네. 나중에 폐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네. 그래서 알러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좁히고 코에 뭐 살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몸은 계속 거기서 번져서 차갑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열 나니까 열 내리려고 해열제 먹잖아요. 그거 먹지 말아야 돼요? 해열제를 먹을 때는 네. 뇌의 그 체온 자체가 네. 너무 극심하게 돼서 뇌를 하게 될 위험한 상황일 때는 해열제를 급하게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네네. 근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고열이 난다고 막 알코올로 닦고 해서 발산시키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위험해요. 우리가 감기 걸리셨을 때는 네네. 차가운 성질의 약을 처방하지 않고 우리 감기 걸릴 때 뭐 생강차나 사과차나 이런 거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뭐 열을 끄는 감기약들 있어요. 뭐 제가 이름 될 수 없는데 네네. 또는 항생제 계통 이런 약을 먹어서 너무 차갑게 되면 열이 꺼지니까 감기가 낫는 것 같지만 문제는 더 커질 더 다른 심해서 질환으로 나중에 쌓여서 그게 장기화되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 열을 끌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스트레스 레벨이 다운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왜냐면 위로만 열이 올라가니까 족욕 대표적인 게 족욕인데 발을 담그게 되면 머리에 있는 열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대류 현상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 내 몸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극대화돼요. 오히려 그게 중요하겠네요. 우리는 흔히 머리가 뜨거우면 머리를 식히려고 여기다 얼음을 대거나 하는데 반대로 발을 따뜻하게 하면 발을 따뜻하게 해라. 그래서 일단 류마티스나 이런 자가 면역에 걸리신 분들은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에 있는 지금 한습 차가운 물 자체를 배출시키려고 하고 몸을 데워서 따뜻한 체질로 바꾸실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네네네. 이미 그 류마티스나 이런 질환에는 노출이 안 돼 있지만 배도 차고 손발도 차고 붓고 이러시는 분들은 자가 면역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족욕, 핫팩, 생강차 이 삼총사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족욕, 핫팩, 생강차. 핫팩은 어디다가? 핫팩 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또는 일반인 분들도 관절염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이런 거 올 때의 응급처치는 생강 토란 찜질이에요. 너무 효과가 좋아요. 토란 찜질. 생강 토란 찜질. 생강과 생토란을 쓰시는데 생강은 껍질 채로
껍질채로 잘게 점여서 예. 그다음에 토라는 껍질에 독이 있어서 벗겨내고 토라는 껍질을 까고 그래서 1대1로 점여갖고요.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 이럴 때 아픈 부위에 생강 토란 점인 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생으로? 감아놓으면 천으로 감아놓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후끈후끈 되기 시작한 열이 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이 확 줄어들고 뭔가 이렇게 도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냉기를 없애기 때문에 찬물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 이거는 민간요법으로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통증에 너무 좋고요. 요거는 또 어디셔널리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 생장점이 다치지 않은 아이들 무릎에다가 붙이고 잠을 자게 하잖아요. 생장점이 늦게 다쳐요. 그래서 키 크는데 되게 도움이 아니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아이들은 성장기 아이들은 갑자기 크면은 이런 무릎 관절 이런데 아프다고 하거든요. 성장통. 네. 그럴 때 하면 좋겠네요. 그럴 때도 좋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해놓고 가끔 자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잘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으면 자는 동안에 이게 뜨끈해지면서 생장점에 있는 그 활발하게 홀동작이 더 오래 키도 클 수 있고 낮에는 활동해야 되니까 주무실 때 이걸 해놓고 주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저녁 때 집에서 쉴 때 붙여놨다가 잘 때 이제 제거해도 되고.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질이 토란하고 생강 자체가 뜨거운 성질이에요. 거니까. 예, 그래서 붙여놓으면 알아요. 이게 엄청 뜨거워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염증이 있는데 뜨거운 거 되면 안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더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맨살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염증 있는 곳에 어떤 염증 있는 곳에는 뜸 치료를 해갖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잠이 줄어들잖아요. 네, 나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수면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이 6시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간이 밤에 잘 때 해독을 하고 낮엔 잘 안 하거든요. 해독하는 시간이 미니멈 6시간이에요. 그래서 6시간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찍 깨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초저녁에 잠이 들기 때문에 잠자리 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토탈 미니멈 6시간을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네요. 만약에 밤에 못 채웠다 그러면 낮에라도 좀 채우시는 게 좋고요. 낮잠을 자서라도. 1시간 이내로. 야, 오늘은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질병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고 계시는데 너무 유용한 팁들이라.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일단 다음 시간에 계속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체온을 올리게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생강, 조격, 핫팩, 생강. 맞아요. 조격, 핫팩, 생강. 삼총사. 삼총사. 좋은 정보네요, 진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조격하시고 좀 이렇게 핫팩을 배에다 좀 하시고 생강차 따뜻한 차 드시고 생활을 좀 해보시다가 어떻게 내 몸이 좀 달라지는 거 요런 거 다음 시간에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체질이 바뀌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리죠. 3개월 정도 꾸준하게. 그것만 지키시면 나중에 한 1년 뒤에는 완전히 바뀌거든요. 체질이. 조격 매일 해요? 매일 하면 몸이 좋아요? 매일 행복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잠이 너무 잘 오는데 저는 조격하면 더 잘 오나요? 그렇죠. 더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고민이에요. 밤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잠이 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밖에도 혹시 이제 뭐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우리 또 제이슨 원장님께 직접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500-7447, 213-500-7447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보험 받으신답니다.